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초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들리는 단어 중에서 이란 단어를 참 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해결할 수는 여러 솔루션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겠죠. 그 단어 딱 나올 때쯤 돼 가고 있네요. 예,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거의 매월 여쭤봅니다만 그 이란 전쟁은 아직도 종전으로 못 가고 있고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주일 안에 결론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란은 또 뭐 이게 파키스탄이 어디다 이미 쿠웨이트 또 공격했고.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트럼프의 종전 의지는 확실히 보이죠. 아마 네타냐후도 뭐 당신 미쳤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욕설을 박았다고. 욕설을 해서 할 정도로 결국 뭐냐면 이 시장이 트럼프가 끝내고 싶은데 그 끝내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스라엘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란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이 현재 있는 지도부들이 조금 아까 뭔가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물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살아있는 걸 본 사람은 없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란이 유리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없는 게 11월 4일이지만 11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넘기면 안 돼요. 6월 넘기게 되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의외로 현 수준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게 원유 재고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6월을 넘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부족한 원유 재고를 채우기 위한 가수요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의외로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오르게 되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나 횟수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사실상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물 건너갔다라도 봐야 되는 건데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걸 이란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더 좋은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겠죠.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면 전쟁은 명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다른 명분은 필요 없고 이제 핵에 대한 명분만 찾으면 되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 전장 배상금 물어내라고 했더니 아랍애들한테 니들이 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가 어디까지 양보할 거냐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덫에 걸린 게 옛날이었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오바마가 했었던 핵 협상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미진하다고 이걸 한 건데 그럼 최소한 오바마 했던 것보다 더 나은 협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걸려버린 거죠. 그 원래는 미국과 이란은 핵 협정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오바마 이게 한 게 맞아? 그래서 없애버려. 이랬던 건데 그럼 오바마보다 더 잘해야 되죠. 아니면 안 하니만도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게 분명한 건 시간이 없다 보니 시간이 없다면 뭐든 할 거는 같아요. 근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커지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이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같은 조종이라도 한 대 맞는 것과 5대 맞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제가 볼 땐 우리의 치료에 대한 대가는 하루치만큼 늘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곱하기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물론 트럼프는 그건 아니까 저렇게 급한 거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늦어질수록 트럼프는 더 조급한데 갈수록 트럼프에겐 더 불리해지고. 더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럼 뭔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을 한 명분이 사라져버리고 참 어려운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뒤로 막혀있는. 네. 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에 대해서도 언급 많이 해주셨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도 이제 신호를 주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외국인의 그 매도세는 뭐 물론 이제 비중 조절을 위해서도 계속 아마 올라오는 만큼 이어질 테고 해외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장에 관심도 많이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우리 정부도 그 열어주려고 하고 있고 7월부터는 이제 외환거래, 원화거래가 24시간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좀 시장 환경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뭐냐면 결국 이게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원했었던 게 결국 외환시장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열어줬던 건데 이게 만약에 돼서 우리가 이제 관찰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신들은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먼저 우선 너희들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1년 뒤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해도 자금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죠. 현재 한국은 안타깝지만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고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 들어오는 자금들도 한계가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서는 일단 사이즈가 커져요.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포지션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유리한 게 많은 게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때 선진국이 없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조선 선진국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유럽도 그거 거의 없고 미국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조금 의외로 수혜 보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건 꽝이죠. 생각해 보면 그쪽 애들이 더 클 거니까. 근데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아니면 반도체니 이런 것들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니까 편입 비중이 되게 높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런 어떤 수급적인 개선 효과도 크죠. 특히 반도체. 선진국에 없는 산업 섹터. 그렇죠. 일단 얘네들이 선진국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전체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사이즈 자체가 커져요.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흥국에서는 뭐 한국은 12%야 그러면 전체 신흥국 사이즈에서 12%니까 금액이 요만타라면 한국은 전체 선진국 사이즈에서 이 정도야 그러면 그거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금액만큼은 덜 팔아도 되는 거니까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인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6위 국가가 됐고 대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더 오르면은 세계 시총 5위 될 수도 있는데 세계 시가총액 5위, 6위인 나라가 신흥국 지수야. 말이 안 되죠. 선진국도 아니고. 야,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일본은 원래 증시 자체가 1위부터 뭐 대부분이 상위 업종이 금융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이 금융을 못 이겼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보니까 키옥시아가 올라왔죠. 2위까지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 거기도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우린 그 비중이 더 큰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선엽의 투자나 집만 같이 수강하신 분들 특히 이제 우수 수강생 맞죠? 현장에 또 오시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반도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력도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전력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전력이 사실은 반도체만큼이나 심각한 거죠.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지어지는데 2년이면 되는데 전력 쪽은 사실 공급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한 7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흔히 얘기하면 미스매칭이라고 하죠. 여기는 빨리 지어지는데 여기는 너무 늦게 지어지다 보니 결국 전력을 어떻게 땡겨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뭐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나온 거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걸 땡겨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발전소를 짓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이 발전소를 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면 송배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 병목이에요. 발전소가 허가부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송배전도 문제인 게 지금 변압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봤는데 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압기가 없으면 송배전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발전소에서 일단 송전을 먼저 하고 고압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변전소에서 우리 가정이나 이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배전을 또 해주고 그래야 될 건데 그 변압기 역할인데 뭐 몇 년 뒤에 받는다고 하니 실제 쉽지도 않고 또 미국이라는 환경이 의외로 송배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운 환경인 게 한국하고는 다른 게 그 동네 그 허리케인 한 번 오면 그냥 쑥대밭대죠 동네 다 그죠?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겠지만 전신주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옛날 거의 다 옛날 그걸로 다 되어 있고요. 되게 취약해요. 서부는 불 많이 나죠. 그래서 되게 훼손도 되게 심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 한번 정전이 나면 다시 가동을 했었을 때 그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전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면 온사이트 발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장 그 데이터 센터 옆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그게 온사이트 발전인 거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게 항공기 엔진 이런 거 끌어다 쓰는 건데 근본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엔 나중에 그쪽까지 큰 우리가 아는 원전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전력 그런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력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기업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도체를 받고 있지 못하나 봐요. 내가 원하는 거에 반도 못 받고 있거나 절반 정도만 받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장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실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거 절반밖에 못 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전력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초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들리는 단어 중에서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를 참 잘 고민해야 됩니다. 블랙아웃 이게 뭔지 아시죠? 그냥 정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네. 이 정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정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이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부각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전이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 당장 필요한 전력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어 딱 예. 나올 때쯤 돼 가고 있네요. 예. 미국에서 종종 나오는 예. 단어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좀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보다 더 올랐다니까요. 맞아요. 쉬어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 3년 넘게. 3년 넘게도 그랬지만 예. 이번에 반도체 올라올 때도 걔들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월간이 선엽 거의 뭐 코너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매월 여쭤봤던 네, 그 맞습니다. 섹터이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속도가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 혹은 뭐 다른 뭐 반도체 병목 때문에 저 병목 때문에 사실 그 방향은 맞더라도 이 병목 이야기가 나올 때 또 다른 섹터가 좀 막 흔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또 그럼 노이즈일 노이즈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병목은 전력이에요. 그건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 병목도 심각한데 결국은 전력 병목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는 찍어내면 되지만 전력은 이 생산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인 건데 지금 이런 거죠. AI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지금 전력 예정돼 있는 걸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돈이 부족해서 뭐 무슨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전력이 없어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전력은 내가 확보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전력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반도체가 있어도 성능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AI 싸움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충성심 없잖아요. 챗GPT가 더 빠르면 여기로 가는 거고 그죠. 클로드가 잘하면 여기로 가는 그죠, 거지. 뭐 연결하시죠. 굳이 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애는 지금 전기가 없어서 성능 개선이 안 되는데 얘는 더 빠르고 더 잘 찾아줘. 그러면 진짜 이쪽 와르르 가면서 여기는 더 안 좋아지는 이럴 가능성도 전 나중에 있지도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걸 가르는 게 되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도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보지만 되려 이게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고 병목은 풀 수밖에 없고 그렇죠. 풀어갈수록 사실은 또 돈이 되는 그래서 거고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지난해 그 워렌 버핏 하셨었을 때 5월이었었죠. 그때도 얘기하셨던 게 물어봤어요. 누가 질문을 해서 주종대요. AI에 대해서 AI 때 어느 쪽이 유망합니까? 라고 워렌 버핏이라는 진짜 오마이 현인이시죠.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이 AI에 대해서는 뭐 잘 얘기를 안 하셨고 오히려 유망으로는 전기하고 전력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전력과 에너지다. 결국 이분은 이 AI 싸움이 반도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는 싸움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인 거죠, 정말. 뭐 원래도 대단하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전력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하거나 어떤 쪽으로 먼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이 먼저일까요? 속도 우선. 원전은 지금, 오래 걸리니까 SMR. 어느 쪽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동원되고 있고요. 예전에 발전을 중단했던 화력발전소도 다 돌리고 있고 그것도 안 돼서 SOFC라고 해서 블룸에너지가 하는 그 방식도 쓰이고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선박 엔진이나 항공기 엔진 가지고도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디젤 엔진이라고 있죠. 그것 가지고도 돌리고 있어요. 태양광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근데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웃기잖아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옆에 지금 발전기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뭐 통통통통 돌아가고 앉았고 그렇죠?
정말 최첨단 장비에 그 뭐 우리를 흔히 얘기하면 옛날 진짜 그죠 구식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그 촬영 오기 전에 보니까 외국계 보고서에서는 이제는 저기 뭐죠 해상에서 하는 그 그것도 이제 해상 발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해상보 데이터 센터도 이야기 예 나오고. 해상 데이터 센터가 또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있어요. 그럼 또 조선주가 보는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조선이 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끌어써서 부족할 정도면 이게 임계치가 온 게 안 보이십니까? 야, 이거까지 했는데도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떡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 없는 애들이 우리에는 슈퍼 울트라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프라이스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 없어? 나 그럼 이거 제 가격에 못 줘. 3배 뭐 가져가든가. 근데 살기 위해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 가격에서 더 예, 우위를 세상은 점할 수도 잔인합니다. 있고, 조선 쪽도 사실은 또 그럴 수 있고 이미 뭐 조선이 다 배로 차 오르는 있고. 게 아니죠. 예. 배로 오른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선박 말고. 그렇죠. 선박권처럼 오르는 게 아닌 게 웃긴 거죠. 캐터필라가 그랬잖아요. 캐터필라가 올라갈 때 네. 캐터필라가 굴삭기 회사예요.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얘네가 그 발전기를 만들어요. 디젤 발전기. 그거 팔아서 올라간 거예요. 이미 주계획이 전도돼 있는 거죠. 그죠? 이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생각 나네. 2010년대였던 것 같아. LG 생활건강이 네. 그때는 이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인데 생활용품이 70%였었어요. 그러니까 샴푸 뭐 이런 거. 예. 좀 하이타이? 예. 하이타이 너무 좀 오래됐나? 퐁퐁? 예. 퐁퐁. 아예 하여튼 뭐 치약 그런 거. 같은 거. 예. 예. 그런 거였었는데 화장품 비중이 결국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회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거죠, 되게. 예.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그 기업을 발굴을 하고 우리 이제 기관 투자가 분들한테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세일즈를 다닐 때였었어요. 그죠? 이런 보고서를 쓰고 제가 중국 갔다 오면 이렇습니다 했는데 저 정말 쫓겨났었어요. 그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모레는 원래 화장품 회사지만 이 기업은 생활용품 비중이 너무 높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을 수 없어라고 듣는 것도 아니고 핀잔도 아니고 쫓겨났다니까요. 하는 도중에. 그리고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하는. 그렇죠. 결국 왜냐면 이게 작으니까 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작은 게 나중에 이게 주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사람들이- HBM으로 이제 바뀌었듯이. 예, 맞습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열차게 갔었던 거고, 와신 상담. 예, 예전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나 반바지나 이렇게 새로운 네, 주도주를 발굴해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다시 보고 계신 게 또 요즘 좀 유행어가 없다 네. 이런 건가요? 예. 주말에 한번 보시죠. 아 네, 맞다. 아 네. 6월 13일 날 오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온라인으로? 예, 아, 그때 줌 한번 라이브로 보시죠. 동시에?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좀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6월 13일에 열리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아직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또 같이 오셔서 투자의 방향도 이제 명확하게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온라인으로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피지컬 AI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로봇주를 이제 주도할 저는 장기적으로 ETF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 AI 로봇이랑 한국 로봇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두 군데 다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는 밸류 체인으로서 역할을 잘해줄 것 같고 잘하는 어떤 로봇의 원조나 이런 설계는 미국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을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우열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로봇의 원료 기업들도 되게 많고 밸류 체인도 다 우리라면 미국하고 다 해서 어디가 좋냐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하는 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확실히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상장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원엑스도 있고 뭐 피규어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아직 안 했죠. 아직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로봇 관련 기업보다는 우리 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로봇 기업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낫다라는 데는 인식이 있지만 ETF만 놓고 보면 일단 밸류체인 우리는 눈에 띄는 애들인 거니까 상장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ETF들도 많은데 그거 보면 다 테슬라 그렇죠. 들어있고 뭐 예. 알파벳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이고 우리는
당장 또 돈을 벌고 있는 밸류 체인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이미 돈을 벌고 있어도 안정성도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와, 벌써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월간 이선협 또 7호로도 기대하겠고 6월 13일에 펼쳐지는 오프라인 현장 강의도 또 많이들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